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원한 바다를 보며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한반도 최동단 지역인 호미곶과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해안 둘레길로 여느 둘레길과는 달리 바로 옆 바다에서 파도 치는 소리와 물보라를 느끼며 맑은 공기와 풍광을 즐기며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하면서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힐링 코스입니다. 특히 신생대 제3기 6,500만 년 전부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며 형성된 화산 암석의 풍광이 둘레길 해안가에 펼쳐져 있어서 지질학 교육 학습장으로도 이용하기 좋은 곳입니다. 일출이나 일몰 시간이면 떠오르는 해를 보거나 지는 해를 보면서 걷는 황홀한 광경과 벅찬 감동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바다에 어른거리는 달빛을 보며 걷는 연인들의 야간 관광은 로맨틱하기로 유명합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4개의 구간으로 총 길이는 25km입니다. 이번에는 풍광이 아름답고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해상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는 2구간과 3구간 둘레길을 둘러봅니다. 이 구간 삼바우길은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에서 시작됩니다. 호미반도 둘레길 이 코스의 시작점이자 포항 12경 중 하나인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은 삼국 유사에 수록된 신라시대 설화인 연호랑 세우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원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1월 신화이자 포항 지역의 대표 설화로서 고대 태양 신화의 한 원형으로 꼽힙니다.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선바우길은 해안 절벽 및 바닷물 위로 나무 데크를 깔아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잘 해놓아 데크로드를 걸어가며 해안 절경과 기암 괴석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보며 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야외 수석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화산 지역의 풍화 암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선바우길에는 이름과 스토리가 만들어진 해안 바위들의 숫자가 무려 15개나 됩니다. 국내 둘레길을 통틀어 한 구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하선대를 향해 둘레길을 걷다 보면 검은 돌장어의 고장 푯말이 보입니다. 포항시는 매년 포항 영일만 검은 돌장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청정해역인 영일만 지역의 검은 돌장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여름철에 허약한 체질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강장, 보양식품으로 으뜸이며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둘레길에 푯말을 설치하면 지역의 특산물 소개와 홍보가 용이합니다. 특히 관광객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와 흥미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소개한다면 그 효과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해안 절벽 위에 설치된 정자에서 바라보면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바위 절벽을 살펴보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고 합니다. 이마, 눈썹, 눈, 코, 입, 형상이 보입니다. 데크로드를 걷다 보면 이육사 정포도 시의 고향 푯말이 보입니다. 이육사는 감옥생활로 얻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해면 도고리에서 요행하면서 1939년 문장지의 청포도를 발표합니다. 이육사는 오천의 드넓은 포도 농장과 영일안에 전해오는 마을의 전설, 영일만의 시원한 바람과 돛담배, 소박한 마을 주민들의 청포와 모시 수건 등 향토적 소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시를 구상했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도 시를 1절만 들어봅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데크로드를 걷다 보면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이맘리 마을 어항 방파제에서 바라본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입니다.
바닷가에 설치된 큰 돌과 연결되는 데크로드입니다. 이날은 해안가 큰 돌 위를 걷기에는 파도치는 물살이 세차 보여서 마을 샛길을 걸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해안가 둘레길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바람이 불며 파도가 세찬 경우는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을 언덕에 오르니 영일만 건너 포항 전경이 멋지게 보입니다. 포항시는 거친 파도에도 바위가 휩쓸리지 않도록 커다란 바위를 다듬어 둘레길을 만들어 놓았기에 걷기에 좋습니다. 맑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계속 걷다 보면 임원미 해상 데크로드 입구에 우뚝 선 큰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가 서 있다고 하여 선바위로 불리우며 높이는 6m입니다. 6,500만 년 전 신생대 제3기는 지금의 한반도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로 지각의 조산운동과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화산활동 시기에 용암이 하늘 높이 튀어 올랐다가 화산재가 되어 땅에 떨어지며 뒤엉키면서 만들어진 지질입니다. 화산재의 크기가 다양하게 뭉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암석들은 오랜 시간 풍어되면서 다양한 형상과 질감의 기묘한 바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부터 바다 위를 걷는 해상 데크로드가 시작됩니다. 선바위에서 700m 떨어진 하선대까지 바다의 쇠기둥을 받고 해상 데크로드 탐방로를 만들어 놓아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길은 접근하기 힘든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들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서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습니다. 해상 데크로드에 해국 군락지 푯말이 보입니다. 해국은 해변의 거친 환경에서도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며 개화 시기는 7월에서 11월입니다. 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해국은 동해안과 울릉도, 일본 서해안에서만 자생합니다. 해상 데크로드에서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들을 둘러보며 걷다 보면 여왕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 머리 형태가 여왕의 왕관 같이 보여서 여왕바위라 불리웁니다. 큰 바위가 놓인 아래 부분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덜 풍화되어 왕관 형태로 형성된 것입니다. 해안 둘레길 3코스에서 볼 수 있는 독수리 바위도 서로 성질이 다른 화산재가 쌓여 퇴적된 후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해상 데크로드에 바다속 주상절리 푯말이 있고 주변 물속에는 검은색 암석이 많이 보입니다. 선바우길 주변 암석들은 6,500만 년 전 화산활동과 풍화로 만들어진 지질학적 지형 변화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검은색 암석은 주상절리입니다. 용암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으면서 팔각형 형태로 굳은 것입니다. 이후 융기하면서 드러난 것이 주상절리입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동해안은 융기하며 만들어진 지형으로 주상절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식물인 능양나무 자생지 푯말이 보입니다. 호미반도 해안가는 퇴적층이 척박하여 식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얻지 못해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나마 야노랑새우냐 테마공원부터 해안가 언덕 5km 구간에 멸종위기식물인 능양나무 자생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보존해야 합니다. 흰색의 암석들과 함께 흰디기 푯말이 보입니다. 흰디기 주변 지질은 유난히 흰색에 가까운 색을 지닌 해안 절벽으로 화산활동 시 고열에 타버린 벤토나이트로 성분의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백토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백토 암석으로 화산활동이 활발했던 경북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화선대 전망대입니다. 화선대는 바다 위로 살짝 드러난 바위섬으로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옛날 동해의 용왕이 매년 칠성날 하늘나라 선녀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춤과 노래를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용왕은 선녀들 중에서 마음씨 착하고 이쁜 한 선녀에게 마음이 끌려 왕비로 삼고 싶었으나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옥황상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다를 고용하게 하고 태풍을 잠재우는 등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자 옥황상제는 감복하여 선녀와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이후에도 용왕과 선녀는 보름달 바람이 잔잔하면 하선대를 찾아 밝은 달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먹바우가 나옵니다. 먹바우를 바라보면 연어와 새우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다는 전설의 바위가 연상됩니다. 연어와 새우를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간 바위가 이런 형상이 아닐까 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한 후 흥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면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적인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청중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대상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산리 방파제 주변 해안가에서 주민들이 해초를 줍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청각조류입니다. 사슴뿔을 닮은 청각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성인병 및 비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바닷가 주민들은 파도가 높게 친 다음 날이면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라다가 거센 물살에 해안가로 떠밀려온 해초류를 건져서 말립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해수욕하기 좋은 아담한 곳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포항을 방문한다면 둘레길도 걷고 해수욕도 함께 즐기면 좋을 것입니다. 흥활리 부근에 설치된 해상 데크로드는 예술적이며 아름다운 굴곡으로 제작되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 지역도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해상 데크로드를 걸으며 지질학적 역사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장입니다. 높은 전망대가 설치된 바위 이름이 군상바위입니다.
전망대 위에 오르면 영일만 건너편 포항시와 동해가 시원하게 한눈에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형태인 신랑각시 바위입니다. 바위는 현무암 암석으로 비바람에 풍화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서 고개를 들고 있는 형상이고,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화롯을 곱게 여민 형상입니다. 해안가 주변에는 주상절리도 보입니다. 흑만리 해수욕장부터 3구간인 구룡소길이 시작됩니다. 흑만리 항구 가장 자리에는 장기 목장성 비각이 바다를 향해 서 있습니다. 장기 목장성은 말을 방목해 키우던 석성으로 구룡포 돌문에서 동해 흥암까지 길이 약 7.6km의 호미반도를 가로질러 2에서 3m 높이의 돌 다리를 쌓아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성입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말은 전쟁터 기마부대에서 이용했고, 평시에는 통신용 파발마 역마제도와 교통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었기에 국가에서 목장을 만들고 말 산업 육성을 직접 관장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시대에는 말 목장이 전국에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군사, 교통, 채식 목적으로 국영 목장을 설치하고 운영했다고 합니다. 말 목장은 관찰사 아래 감목관을 두고 운영되었습니다. 조선 세종실록 기록에는 동을배고제 장기 목장은 감목관의 관할하에 목자군 244명이 목장에 천여 마리의 말을 방목하며 길렀다고 합니다. 감목관은 말의 번식, 개량, 사육관리, 조달 등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1750년대에 편찬된 회동지도에는 장기 목장은 신라시대부터 말을 키웠던 유서 깊은 목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758년경 제작된 팔도 분도와 1767년 제작된 조선지도에도 장기 목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안가 둘레길을 걷다 보면 파도에 깎여 둥글고 아름다운 갯돌 해변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 물결이 갯돌 사이를 흐르며내는 소리는 특이하여 듣기에 좋습니다. 바닷가 바위에 앉아서 갯돌 사이 흐르는 소리를 듣다 보면 바닷속 잉어 아가씨가 귓가에 속삭이듯 소곤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장군바위는 이 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바닷가를 걸어가는 해안가 사람들의 강인한 삶과 용기가 느껴지는 형상입니다. 장군바위를 지나면 발살리 모감주 나무와 병아리 꽃나무 군락, 표지판이 보입니다. 봄이 오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골짜기에 꽃이 만발한다고 하여 발살리로 불립니다. 이 마을에는 세계 회기 수목이자 천연기념물 제371호인 모감주나무의 최대 군락지가 있습니다. 6에서 7월이면 찬란한 황금빛 꽃이 만발하며 나무 전체를 뒤덮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며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는 모감나무를 골드레인 트리라 부릅니다. 꽃이 지면 꽈리 모양의 연두색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초가을이 되면 루비빛으로 변했다가 겨울에는 염주를 만드는 동글동글하고 까만색 열매가 됩니다.
병아리꽃 나무는 5월이면 가지 끝에 흰 꽃이 피는데 갓 태어난 병아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2에서 3개 열매가 열리는데 9월이면 성숙하여 까만색 견과류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발산 위에서 대동베리로 향하는 해안가는 절벽이고 절벽 아래로 갯바위들과 자갈이 펼쳐집니다. 동을배봉이라 부르는 벼랑이 나타나면 해안가 길은 끊깁니다. 숲으로 덮인 언덕길을 오르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드넓은 푸른 물결의 영일만과 동해 전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을배봉 언덕을 넘어 아래로 내려가면 구룡소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전망대에서 구룡소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구룡소는 높이 40에서 50m, 둘레 100m 정도의 움푹 파인 자연만이 조각할 수 있는 기암절벽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때 이곳에서 9마리 용이 승천했다고 합니다. 용들이 승천하면서 남긴 9개의 굴이 있는데 그중 2km가량 되는 깊은 굴 속에서 도승들이 수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파도가 거칠게 들이치면 흰 물보라가 일며 용들의 아우성치는 커다란 소리가 들립니다. 신라와 고려는 모두 하늘의 신인 천신과 물의 신인 수신이 결합해 만든 나라입니다. 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의 사자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것, 순수한 것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지금도 기우제와 풍어제, 출어제를 이곳 구룡소에서 지냅니다. 대동리 마을에 소나무 숲길 푯말이 보입니다. 소나무의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책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포항시는 해양문화 관광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포항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팡팡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팡팡여행을 클릭하면 관광지 정보와 함께 무료 문화관광 해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둘레길 해설은 특별한 축제 기간에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해설을 들으시려면 팡팡여행 홈페이지의 이달의 축제와 문화행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방문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쬐면서 일상의 피로를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